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비용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의 10대 3명이 신종 마약인 무지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신종 마약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태권도장 사범인 40대 한인이 자신의 원생인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14살 때부터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루지애나산 생굴을 먹고 폐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어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비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당장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비용을 지불해오던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달 30일 코로나19 관련 제약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책회의를 벌일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유료화 전환 정책을 공식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코로나 대유행이 3년을 채워가면서 관련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개인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유료화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백악관도 최근 유료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y hope is that in 2023, you're going to see the commercialization of almost all of these products. Some of it is actually going to begin this fall, in the days and weeks ahead.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는데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는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의료보험이 백신을 보장해주지 않는 3천만 명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이 보장해준다 해도 제약사는 정부보다 비싼 값에 보험사와 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마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유료화 정책이 추가 접종이나 새로운 변이에 맞춘 개량형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저소득 고령층에 적용하는 공공의료보험은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해주지 않아 치료의 길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지배종 바이러스 BA.5를 겨냥한 새로운 백신이 몇 주 안에 출시될 거라고 밝혔는데 유료일지 무료일지는 정책 결정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띤 분말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 이른바 무지개 펜타닐인데요. 경찰 당국은 압축 형태보다 더 위험하고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판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레건주 멀트노마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총기와 마약류입니다. 이 가운데 평범한 분필처럼 보이는 물체가 눈에 띕니다. 형형색색으로 위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무지개 펜타닐입니다. Powder could expand in the air and you could inhale that or ingest that. It could cause an overdose.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로 단 2m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의 무지개 펜타닐은 압축 형태보다 더 위험한 데다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보여 아이들이 현혹되기 쉽다고 경찰은 우려했습니다. My worry is that kids are going to be affected more so than your users that we deal with on the street, because if this shows up at a party or some other places that they're not familiar with what they're dealing with, it could have deadly consequences. 지난 3월 포틀랜드에서 10대 2명이 처방약으로 위장한 펜타닐을 먹고 숨졌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마약에 청소년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ith the new school year, kids are going to definitely be more attracted to that than the blue pill. Let's shut this down as soon as we can. I don't think we should take this lightly.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10만 9천여 명이 펜타닐 등 합성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44% 급증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태권도장 사범이 자신의 도장에 다니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 앤 에런델 카운티의 한 태권도장.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도장 운영이 어렵다는 안내문과 함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태권도장 사범인 40대 아닌 스티브 최 씨는 어제 미성년자인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태권도장에 다니던 당시 14살의 피해 여학생을 자신의 집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3년 동안 지속됐고 결국 피해 원생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피해 원생을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 나체 사진 등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원생에게 장학금 등의 금전적 보상도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18살인 피해자는 평소 최 씨의 가족들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 신고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구금됐지만 현재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와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와 약물 복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000명의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 중 14%는 직장에서 술이나 규제 약물을 복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다고 답한 의사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의료 종사자 대다수가 전쟁의 기억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퇴역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굴을 먹고 폐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한 식당에서 생굴을 먹은 남성이 이틀 후 발열과 복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고 긴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주일 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주에도 한 50대 남성이 해산물 시장에서 구입한 생굴을 섭취한 후 호흡 곤란을 겪다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은 후 숨진 바 있습니다. 특히 숨진 두 남성 모두 루이지애나산 생굴을 섭취했다는 사실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식재료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수온이 오르는 여름철에는 특히 생굴 등 어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능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과 관련해 매년 8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미시간호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다 숨지는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시간호의 수상 레저 시설 플레이펜 인근에서 사흘 동안 3명이 숨지는 등 익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시간호의 수상 레저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시간호는 때때로 파도 역류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t this point in time, it was deemed an accident. 한편 비영리 단체 5대5 구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미시간호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는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일부 모델에서 보안에 취약점이 보고됐다며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플은 공지를 통해 일부 모델에서 2건의 보안 취약점이 보고됐다고 밝히고 해커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공지한 모델은 아이폰 6S와 이후 모델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모든 모델, 또 아이패드 에어 2 이상, 아이패드 5세대 이상, 아이팟 터치 7세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보안업체인 소셜프루트 시큐리티의 레이첼 토박 최고 경영자는 이번 약점들은 해커가 기기에 대한 모든 관리자 권한을 장악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들이라며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온천에서 신체 일부가 떠올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당국은 어제 공원 남쪽 지역의 아비스 온천에서 사람의 발이 떠올라 인근 지역을 폐쇄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직원은 당시 물에 떠 있는 신발을 본 후 이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신발 안에 사람의 발 일부분이 함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비스 온천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깊은 온천으로 깊이는 53피트, 물의 평균 온도는 화씨 140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난입해 물건을 강탈하는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가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0명의 떼강도단이 하버 게이트웨이 지역의 세븐일레븐에 들이닥쳐 물건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이언 모레노 담당 형사는 일부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한 상태라며 이런 플래시몹 강도의 유행을 막기 위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은 대규모 절도와 약탈, 공공기물 파손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들의 헐리우드 진출을 돕기 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열렸습니다. K-스타 USA는 한인타운의 모델 에이전시와 파티 플래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차밍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밍 스튜디오는 헐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한인 모델과 배우들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패션 모델링과 연기 수업, 그리고 자신감 극복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스타 USA는 제가 1986년서부터 매니지먼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의 유일한 코리안 아메리칸 매니지먼트 컴퍼니고요.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할리우드를 너무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K-스타의 이 난리지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또 론칭하는 그런 문을 열을 생각입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침체된 한인 사회를 위해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잡지 카앤드드라이버는 전기차 20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한 결과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전기차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오닉5는 빠른 충전 시간과 다양한 운전 지원 기술을 통한 편의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앤드드라이버에 따르면 기아 전기차인 EV6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행 평가에서 아이오닉5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보다 7% 늘어난 9,5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경찰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다음 달 5일까지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Which begins today and runs through Labor Day, focuses on improving safety for all road users by preventing impaired driving. Through the efforts of our partners at the state level, including law enforcement, we have saved lives through campaigns like this one.
한편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 전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1,6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오는 가을부터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펼쳐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대만이 공식 무역 협상의 첫 라운드를 올 가을에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 주체는 미국 제대만협회와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로 두 기관은 수교를 맺지 않은 양국의 대사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협상은 지난 6월 양측이 경제협의체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기로 한 협의의 연장입니다. 대만 당국도 성명을 내고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미국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끌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움직임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이 경제무역이란 이름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中方一贯反对任何国家与中国台湾地区商签任何具有主权意涵和官方性质的经贸协定. 대만 주변에선 고강도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와 함대가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중국 군용기 25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의 반국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남부 지역에서도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중해 코르스 섬에서는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인접한 이탈리아에서도 강풍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에 공항에 설치된 설비들이 비행기 활주로를 따라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강풍에 주민들은 테라스에 있는 가구들을 긴급히 치웁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섬인 코르스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특히 섬 남부의 마리나나 봉우리에선 시속 224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Comme ceux que nous avons subis aujourd'hui, enfin ces derniers jours, apportent des quantités d'eau extrêmement importantes sur un laps de temps qui est très très court.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풍에 캠핑장에 있던 13살 여자아이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또 4만 5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1,000여 가구는 아직도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로 코르스 지역에 내려간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오늘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르세유를 비롯한 다른 남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홍수로 도로가 큰 강처럼 변해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가는가 하면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 수천 명이 항구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강타한 강력한 비구름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으로 넘어가 루카와 카라라시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신 압박을 받아온 대통령실이 부분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조율을 담당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대통령실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은 정책조정부문. 윤 대통령은 만 5세 입학 논란과 주 52시간 개편 논란에서 드러난 대로 대통령실 내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부처별 정책 조율과 소통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2실 5수석 체제가 2실 6수석 체제로 변경되는 건데 새 정책기획수석에는 산자부 차관 출신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과제 관리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일정 기획도 정책기획수석실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홍보수석도 교체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직속이던 총무비서관과 관리비서관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시켜 비서실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전범기업 재산을 매각하는 재판의 대법원 결정이 곧 내려집니다. 그런데 외교부 의견서 내용이 공개되자 판결 보류를 요청했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 매각을 시작할지 4년을 끌어온 재산 매각의 최종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보낸 외교부의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열람한 의견서에서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썼습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제출됐고 피해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강제동원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과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견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현금화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 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 기업의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들에 비해 일본 측은 한국이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 이외에 사과를 고려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핵관 비대위로 쇄신 우려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어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회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고 비대위원들 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애. 집권 100일 만에 비대위 출범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일단 자세를 낮춘 겁니다. 하지만 내부 총질 문자 공개 등으로 비대위 출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방어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선을 함께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까지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윤핵관 비대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심의 무서움과 이 자리의 무게감을 뼈저리게 공감하기에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일단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 결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지도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적극적인 행보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30대인 핀란드 총리가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가수와 방송인 등 유명 인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는데요. 격정적으로 파티를 즐기는 모습에 마린 총리의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마린이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마린 총리는 술을 마셨을 뿐 마약 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떠들썩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건 완벽히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는 34살이던 2019년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며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사관이 생선에 면봉을 넣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당국은 매일 어민뿐 아니라 이들이 잡은 생선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 어부들과의 불법적인 상거래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감염자를 한 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물고기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피할 수 없다거나 검사가 모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겠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기차 운행이 파업으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영국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철도 운행이 평소의 20%로 축소됐는데요. 노선 절반은 아예 끊겼고 나머지 구간도 낮에만 운행된다고 합니다. 또 19일에는 런던 지하철, 버스 노조도 대대적인 파업에 나선다는데요. 앞서 6월에도 전국 단위 파업을 했던 철도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나선 주된 이유는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될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남의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가서 내부 청소를 한 뒤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진 차주의 모습이 누리꾼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외제차 차주가 바닥 매트로 추정되는 걸 꺼내서 탈탈 터는 모습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차량이 있었다면서 근처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차주가 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차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 마스크와 휴지, 음료컵 등이 놓여 있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글쓴이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영상으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거나 남은 커피를 바닥에 뿌려 얼룩지게 하는 사람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하고 창피하다라고 토로했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 방송국 TVBS 뉴스가 지난 1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국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기종을 소개하면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파우차이기로 불린다며 자막으로 해당 단어를 노출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를 파우차이기 비행기, 김치기라고 표현한 건데요. 파우차이는 중국의 절임 채소로 중국은 우리 김치가 파우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국내 누리꾼들은 타이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반응입니다. TVBS는 지난 4월에도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면서 태극기에 바이러스 모양의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도시 베네치아는 200여 개의 운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민폐 관광객들이 공개 수배에 딱 걸렸습니다. 전동 서핑보드를 타고 수상버스 사이를 질주하는 두 남성. 외국인 관광객인 이 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 베네치아에서 포착됐는데요.
운하에서 안전한 항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각각 벌금 1,500유로, 우리 돈 200만 원을 내고 추방됐습니다. 베네치아 대운하 주변에는 역사적인 건물이 늘어서 있어서 지난 2018년부터 서핑은 물론 카누나 패들보딩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남성은 베네치아 시장이 공개 수배령을 내리면서 경찰의 포위망에 딱 걸렸습니다. 시장은 두 멍청이가 베네치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서 이들의 행방을 찾아준 사람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SNS에 영상을 올린 건데요. 시는 이들의 서핑보드를 압수하고 베네치아의 이미지를 손상한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주에서 출발해 사라고사로 향하던 열차가 선로에 멈췄습니다. 열차를 집어삼킬 듯 대형 산불이 열차 앞까지 접근해 앞길을 막은 건데요. 공포에 질린 승객들, 당시 기관사는 열차를 돌리려 시도했고요. 창문을 깨고 탈출하면서 20여 명이 화상을 입고 3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를 집어삼킨 이 산불은 지난 15일 베지스 산불에서 뻗어나온 것으로 현재까지 100제곱킬로미터가량을 불태웠다는데요. 스페인은 올 여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곳곳에 산불이 번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치원생들과 나란히 걷는 개 한 마리. 차가 횡단보도에 가까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짖어대며 경고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안전요원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셰퍼드종으로 추정되는 이 떠돌이개는 조지아 바투미 지역에 사는 쿠파타인데요. 집도 가족도 없는 쿠파타를 마을 주민들이 따뜻이 보살펴주자 은혜 보답이라도 하듯 매일 횡단보도에 나타나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관광부서는 성실하고 영특한 쿠파타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네요. 자, 그런가 하면 코끼리도 지능과 사회성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중국 산둥성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구경 중이던 아이가 우리 안으로 신발을 떨어뜨린 순간 내가 코로 집어줄게 라고 말하듯 코를 쭉 뻗어 신발을 건네주는 다정한 코끼리. 올해 25살이 된 이 코끼리는 똑똑해서 평소에도 사람과 친밀한 교류를 즐긴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